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께서 전라남도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구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소록도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사연을 듣고 꼭 방문하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 상태를 언급하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 문제를 언급하며 2차 추경에 보수 예산이 반영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대선 기간에 직접 소록도를 찾아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준 점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부장은 일제 감정기, 강제 격리, 출산 금지 등 한센인이 겪은 고통의 역사를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센병이 사실상 퇴치되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군공항 이전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5일 전 울산 방문에 이어 국가 균형 발전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 약속했던 광주 민군 통합공학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지역 일자리와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 국가 균형 발전을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구 3특 체제 구축, 지역 소멸 방지, 전략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찾아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에서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AI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아시아 태평양 제1의 AI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현장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SK와 AWS의 협업으로 설립되며 GPU 6만여 장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2029년까지 103메가와트 규모로 건설 중이며 향후 1기가와트 확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데이터 센터가 지방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이전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지자체장들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군공항 이전 TF 구성도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 대통령실이 국민 사서함을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을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사서함은 이름, 연령대, 질문 분야를 선택하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남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질문 분야에는 경제, 민생,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질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크거나 시의성이 있는 질문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모두의 질문 Q라는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가칭으로 운영해온 국민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강장으로 확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플랫폼에는 25만 건 이상이 넘는 국민 의견과 2천 건 이상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책상 위의 논의만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적으며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6.25 전쟁 75주년 기념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주 전쟁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희생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이 국민의 삶을 송두린 채 흔들었지만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고 전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36,000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로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력 중심의 안보관에서 벗어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 안정과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일부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노스쿨 제도의 문제에 공감하고 사법고시 부활의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 참모들과 사법고시 부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 법조인 양성 방식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스쿨 제도가 장기간 운영되어 폐지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유일한 경로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노스쿨 외에도 법조인 자격을 검증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노스쿨 외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 혼란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기된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자고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이 진짜 어려운 주제라며 공식 의제로 삼기는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함 치던 분 마이크 줄 테니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남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울산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지역 민생 행보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행사장 앞에서 항의하던 시민에게 마이크를 주겠다며 직접 발언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입틀막 사건과 대비되는 태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청중을 제안하려 했으나 자신이 제안 없이 참여를 허용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삶의 고통과 가제의 큰 차이는 없다며 광주 전남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와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직접 대화하는 열린 태도는 정치적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